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분 소개하겠습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사계 땡크 시땡 서정학변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최진봉 교수님 예. 출입 하나하나 청취자가 예. 유튜브로 예. 지치지는 않지만 서 변호사는 미리 와서 대기하는데 봉보로봉 교수님은 허겁지겁 뛰어들어오시네요. 예.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 부장이 일주일 전에 이 대권 뉴스 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예. 두 분 예측을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접전이다. 접전이다. 그렇게 시사계 땡크는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한 10% 가까이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랬죠.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전망하지 않았나요?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자, 줄 섰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가 43대 31.2로 나왔는데 자 일단 최 교수님 컨벤션 효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컨벤션 효과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차이고요. 응답률은 7.7%.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쭉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는 31.2%로 나와서 12% 포인트 그렇죠. 차이가 나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7%, 심상정 후보 3.7%, 김동연 후보 1.4% 순이었고요. 기타 다른 후보는 6.7%. 뭐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자체도 이제 지난 금요일 전당대 국민의힘 2차 전당대 끝나자마자 3시 반부터 조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역 컨벤션 효과하고 비교해서 더 이게 그 서로 딱 구별되는 옛날에 이재명 후보는요 오히려 이제 후보가 될 때 28%밖에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일을 해가지고 4.4 오입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성복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에 역 컨벤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든 이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부 이게 깨끗하게 승복한다 이렇게 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한 10% 정도 이상의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역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래서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 승리했을 때가 지난달 10일 날이었죠. 일요일 날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건 그렇고 자,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가 이제 선출은 됐습니다만은 앞길이 좀 험해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우리는 깐부다 이러면서 홍준표 의원한테 구애를 보냈는데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에 일단은 좀 선을 긋는 모습이고 오늘 오전에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해단식이 열렸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일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발언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조금 좀 가라앉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심에서 압승을 했죠. 거의 이게 48% 가까이 얻고 졌으니까 상당히 그 뼈 아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앙숙 김종인, 앙숙을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온다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쉽게 그 마음을 풀고 이게 깐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홍준표 후보께 한만 구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1.5%로 2007년에 졌죠.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냐. 우리는 이게 모든 걸 잊어야 된다. 하루에 안 되면 며칠이 걸려서라도 잊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열정을 모아서 당의 화합, 정권 교체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잊어야 되고 하루가 안 되면 이게 며칠이 걸려서도 잊어야 된다. 이 26년간 당에 몸을 담았으면 당을 위해 저는 상임 고문이든 뭐든 이게 백의종구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도와야 된다. 네. 이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6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 변호사께서 그런 말 라디오에서도 하시지만 홍준표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든가 해서 좀 들려주시면 어때요? 제가 이게 그 부인하고는 통화를 좀 했는데 후보하고는 못했는데 지금 물론 이게 윤석열은 들어온 지 4개월이에요. 26년 있으면서 이게 그 4개월한데 이렇게 저니까 당심에서 좀 이게 뼈 아플 수는 있는데 그런 이게 그 본인도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번에는 졌지만 옛날에 대선 후보도 했고 또 이게 당 대표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제는 본인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알겠어요. 홍준표 후보 이 발언 중에 보면 두 사람 중에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하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감옥 갈 거다. 네. 참혹한 대선이 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금 상황에서는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언한 내용만 보면 만약에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도울 생각이 있으면 2명 중 1명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꼭 찍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2명 중에 1명이라고 왜 얘기했겠어요? 어떤 상황이 돼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당장 윤석열 후보를 도울 생각은 제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 볼 거고 본인을 지지하는 20대들이 지금 뭐 탈당계 내고 밖으로 탈당하는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한 그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개인적인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서 변호사도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쉽게 안 될 거다.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 이제 선대위원장 오면 그 밑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좀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일단은 선대위 참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인데 이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원팀 얘기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의 그 하이에나 발언도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파리 때 발언 모두 윤석열 후보 현재 캠프를 겨냥해야 한 말인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 이제 김종인이나요 이준석 이분들에게 그 이선으로 물러나야 돼요.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당으로 윤석열의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권을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정권은 이게 장기판에 왕은 윤석열이에요. 김종인을 차로 쓰든 포로 쓰든 이준석을 이게 상으로 쓰든 마로 쓰든 누구를 이게 쫄로 쓰든 이거는 이게 윤석열이 결정합니다. 따라서는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월권이 아닌가 정권을 달라는 거는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이게 그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게 청년으로 나가야 돼요. 20대에서 40대로 나가야 돼요. 과연 이게 김종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이 킹메이커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 때문에 대통령 됐나요? 이분이 끝에 역할한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촛불 때문에 됐지 김종인 때문에 대통령 됐습니까? 이분이 누구를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아니라 봐요. 네. 따라서는 그냥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을 상임 고문, 이준석은 당무만 하고 그럼 이게 진짜 선대위는 윤석열 라인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에게 영입해서 정권을 맡게 된다 봐요. 서정욱 변호사 뭐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신 거죠. 뭐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은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급 치이간이다 이런 얘기까지 안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권을 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줍니까? 우리 당헌을 보면 항상 이게 대선 후보가 당무의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게 비상대권이랍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의 시간은 간 거예요. 이제는 이게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그러면 서 써야 된다. 변호사 생각은 그렇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런 선대위가? 식으로 이게 정권을 요구하고 기존의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요 윤 총장이 저는 반발할 거로 봐요. 윤 총장이 벌써 나를 위해 고생한 사람 자를 수 없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저는 상당히 갈등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게 그 김종인하고 이렇게 윤 총장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래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원팀이 많이 훼손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요 표가 없어요. 안철수는 이게 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지 김종인 위원장 훼손돼도 표에는 지장이 없다 봐요. 그러면 저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도 이제 문제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막판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쉽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거의 막판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막판에서 뭔가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쥐어져야 될 것 안철수 후보의 손에 쥐어줘야 할 것들을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상관관계에서 보면 몸이 단쪽은 윤석열 후보예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나야 뭐 어차피 나와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표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완주를 해보세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합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거의 막판에 가서 이제 밀고 당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뭐 공동 정부를 이루는 안이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난한 논쟁의 과정이 있다 보면 일정 부분 갈등의 요소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 단계 가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최진봉 교수 견해인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러니까 결국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저는 김종인한테 총괄선대위원장을 주면요 안철수 후보가 안 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든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필요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DJP 연합 정부에 준할 정도의 지분을 줘야 됩니다. DJP 연합이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예. 총리를 시켰던 그 얘기하는 거 결국은 아니에요? 이제 안철수에게 책임 총리, 그다음에 그 장관들 한 3석 이 정도는 이게 주면서 상고초려하고 공동 정권으로 가야 되지. 그냥 이게 뭐 당신들 어차피 뭐 사표 방지 심리 어차피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 끝에는 될 거예요. 자 이제 뭐 여야 대선 후보가 이제 막 결정이 돼서 지금부터 본격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40조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인데 근데 관련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국민의 60%가 반대한다는 여론이 나왔어요. 봉 교수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하고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의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와 KSOI의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가 60.1%고요. 찬성이 32.8%. 그래서 반대가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 네. 반대 주요 이유를 보면 재정의 부담이 준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현재 그 재정적 여력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이 잘 이 설명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가 추가 세수가 올해 4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면 이 돈으로 충분히 재정적 부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시혜성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부분을 부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이 돈이 지역화폐로 쓰여지게 되면 뭐 큰 상점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 마트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있는 지역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부분을 부각해야만 설득력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율은 이제 60%인데 주로 이제 20대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최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으로 가지 말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것 같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의 빚이 아니냐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서 변호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하고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 이게 궤변입니다. 이런 걸 궤변이라 그래요. 나라라는 게 따로 실체가 있나요? 나라의 돈이 그게 국민 돈이고 나라의 부채는 국민 부채입니다. 그럼 이게 나라하고 국민이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이런 게 첫째 궤변이고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손실보상 피해를 해주자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영업자인데 50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가 특별하게 희생을 당하면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은 헌법의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자영업자의 보상은 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국가에. 그런데 국민들한테 손실보상금 전체를 다 퍼주는 거 있죠. 이거는 매표용 포퓰리즘이에요. 이거는 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용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헌법상의 의무고 따라서 저는 당연히 오히려 실제 피해본 자영업자에게 그 돈이면 많이 줘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고요. 전 국민한테 똑같이 20에서 30만 원 지급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게 매표용 포퓰리즘이고 자영업자한테 보상은 헌법의 의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 세대 있죠. 지금 이게 현 정권이 저는 국민 약탈 정권으로 보는데 우리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약탈하잖아요. 빚을 넘겨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궤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 준다고 하면 그 돈도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40조 50조 얘기하는 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변 제가 볼 때 뭐 20조 정도 들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50조는 그보다 30조가 많은 거예요.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가난하단 말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돈 빌려 집 사는 분도 많고 이제 빚내서 지금 장사하는 분도 많거든요.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제일 낮습니다. 지금 거의 최하위 수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경제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주기가 아니라 이 돈이 결국 개인에게 물론 주지만 그 개인의 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쓰도록 만드는 거니까 결국 그게 경제를 내수로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호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에서는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내수가 문제인데 그 내수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것도 역시 국민 세금 아니냐. 오히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10조 이상 더 많은 금액 아니냐.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이게 충분히 많으면 둘 다 하면 되죠. 자영업자도 주고 전 국민도 주고 다 하면 되죠. 그런데 한정된 재원이 있다. 이때는 헌법의 의무인 특별한 희생을 당한 사람한테 보상하는 게 법에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전 국민 주는 거는 법에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따라서 우선순위의 문제다. 저는 이래 보이고요. 제가 하나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홍남기. 저는 홍남기는 안 믿어요. 근데 김부겸을 저는 믿습니다. 홍남기 이분은 별명이 홍백기입니다. 항상 백기 투항을 해요. 그다음에 홍두삼입니다. 처음에는 막을 듯이 나가다가 근데 용두삼이로 끝나요.
따라서 저는 홍남기 장관도 이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여태 보면 또 이게 물러설 수가 있어. 근데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딱 그랬잖아요. 주머니 튼다고 돈이 나옵니까? 저는 김부겸 총리를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홍남기 네. 부총리 또 별명까지 또 순간적으로 홍백기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서정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100기를 든다 안 든다의 의미가 아니고 올해는 사실 지급이 어려워요. 이재명 후보도 그건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세로 들어온 부분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짜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지급될 내년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선순위 얘기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서정훈 변호사가. 근데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50조나 40조, 40조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주면 40조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 건 세금에서 나가는 건 분명한 거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하겠지만 뭐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20조 주자는 거는 뭐 퍼퓰리즘이라고 또 누구야 윤석열 후보가 50조 주자는 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 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도 좀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부터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앞으로 1대1 회동을 좀 해봅시다. 정례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안 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민생 문제 해동하자. 저는 이게 꼼수로 봐요. 만나가지고 이게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면 또 이게 비판할 거고 또 이게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왜 피하느냐 민생을 이렇게 공격할 꼼수로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왜 만나야 됩니까? 나중에 공식 선거 기간에 TV 토론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토론하면 되지. 굳이 저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도 만날 필요 없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청산의 대상이지. 지금 이게 만나가지고 저는 이게 뭐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다 이래보고 안 할 걸로 봐요. 저도 안 할 걸로 봐요.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해동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안은 잘했죠. 왜냐하면 국민들 볼 때는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안 나와 보세요. 그럼 뭐 정책에 자신이 없나? 토론에 자신이 없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 뭐 이유를 대시겠지만 어떤 이유를 대든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하자는 거는 후보들 간 정책 토론하는 게 국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잘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누구 말이 설득력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말을 안 하고 외부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이 될 거다. 뭐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후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설명이 부족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1대1 회동 제안을 정례적으로 해보자 제안을 했지만 두 분 얘기를 종합한 결과 제안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취자 포리원님이 진봉 교수님 화장 안 한 솔직한 맞아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방송이 그러면 없어가지고. 화장했어요? 아니 분장을 한 거죠. 이제 오. TV 출연하면 분장을 하고 오는데 오늘 TV 출연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바로 맨 얼굴로 왔습니다. 저 시사계 땡크 서정욱 변호사는 화장 안 하죠? 합니다. TV 나올 예? 때는. 저는 이제 화장이 아니고 분장하면요 그걸 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변장. 잘 못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